옥황상제님의 아드님께서 오신다. 이 장면은 마치 CG 같지만 배우들이 전부 와이어에 매달려 실제로 내려오며 찍은 후 구름만 CG로 입혔습니다. 하루 종일 딱 이 두 컷을 찍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지상의 왕이 보기보다 아주 똘똘하구나. 이곳은 왕의 남자를 찍었던 부안 영상 테마파크의 세트입니다. 멋과 풍류를 즐기고 예술을 사랑하는 잘난 척쟁이 한량 전우치. 가락이 마음에 안 드는구나. 강동원 배우는 이 장면을 찍으면서 비로소 전우치의 캐릭터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거의 촬영 중반에 찍었는데 말이죠. 망나니 전우치. 도사는 무엇이냐? 바람을 다스리고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고 이도사 전우치가 친히 백성들 심부름을 하고자 왔으니 호리병 목에 선을 긋자 왕의 목에도 선이 그어집니다. 실제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고 귀엽게 협박 정도만 한다는 설정이죠. 왕의 거울은 내가 가져가마. 그렇게 그림 속의 말을 타고 호련히 사라지는 전우치. 이 장면이 유일하게 원작 전우치전에서 그대로 따온 이야기인데요. 왕은 농락하고 족자 속으로 사라졌다는 짧은 글을 그대로 실사화했습니다. 평양에 참 명망 있는 도사가 한 명 있다 그러던데? 평양도사라고 하면서 왜 서울 말을 쓰는 경상도 사람 같은 걸까요? 왜 이놈 전우치? 하감 선생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이 씬의 액션은 싸움 자체보다는 전우치에게 부적이 필요하다는 것과 초랭이는 능청스러운 힘캐라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구성한 장면입니다. 부적으로 만든 봉은 서유기의 여의봉에서 따온 것 같네요. 초랭이가 산적들과 열심히 싸우는 동안 우치는 언젠가 당신 같은 분이 계실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의식의 흐름이죠? 냄새가 너무 좋소이다. 수고들 했네. 전우치가 과부를 곱게 넘길 리 없고 이놈이 여자를 잘못 가져왔구나. 집안에서 싸우는 그림자는 다른 곳에서 촬영한 소스를 문에 합성해 만들었습니다. 나도 이제부터 좀 변해볼까? 촬영 시기가 한겨울 엄청나게 추운 날이라 온몸이 얼어있는 상태에서 이런 와이어 액션을 하려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붕의 기와가 전부 얼어붙어 미끄러워서 서 있기도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기와 사이사이에 모래주머니로 발판을 만들어 찍은 후 CG로 모래주머니는 전부 지웠습니다. 강동원 배우의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거의 모든 액션을 대역 없이 와이어를 타며 소화했습니다. 12줄의 와이어를 몸에 감고 사방으로 당겨가며 벽을 타는 연기를 했는데요. 야 괜찮아? 벽에 옆으로 서는 건 CG가 아니라 실제 와이어에 매달려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뒷걸음질 치거나 다른 벽으로 옮겨가는 두 컷만으로도 준비부터 액션까지 대여섯 시간이 소요됐다고 하네요. 단순히 와이어만 잘 타는 게 아니라 선이 아름다워야 하는데 강동원 배우는 정두홍 무술 감독도 깜짝 놀랄 정도로 기가 막힌 동선을 표현했습니다. 와이어뿐만이 아니라 요괴는 CG로 들어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상대방 없이 혼자 액션을 해야 한다는 것도 어려운 점이었는데요. 강동원 배우의 뭘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에 감독은 그냥 마음대로 하면 거기에 맞춰서 CG를 그려 넣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부적을 쓰는 우도방이 아직도? 사실 부적은 우도방이 아니라 좌도방이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전우치는 우도방의 핵심 인물인 청관대사의 제자임에도 부적을 사용하는데요. 이후에 신선이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죠. 수행이 목적인 오도방이 어째 요사스러운 술법을 제자한테 가르칩니까? 가르친 게 없습니다. 뭐 도술에 있어서는 천재라는 말입니다. 이놈이 어디다가 눈을 똑바로. 이날 이후 이 신선은 500년이 지나도 전우치를 싫어하게 됩니다. 아 싫어. 난 걔 얼굴도 보기 싫어. 이 과부가 집에 가면 혹시 죽을까봐 다시 오신 건가요? 감독은 이 장소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마침 TV에서 하는 공동경비구역 JSA를 보고 바로 이 갈대밭을 로케이션 했습니다. 아직 바다라는 것을 못 봐서 그게 아쉬워요. 이게 바로 이 바다는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찍었습니다. 갈대밭에선 추워서 난리였는데 이 옷을 그대로 입으니 여기서는 더워서 난리였다고. 갈대밭에서는 옷고름을 단단히 묶어놨는데 바다에선 풀어져 있다는 오게티가 있습니다. 건물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감히 스승을 해하고 피리를 훔쳐. 니놈 스승을 묻혀. 검고가 불쌍하라. 이 대사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신라 소지왕의 에피소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전우치만 가두니까 필까지. 그냥 요괴가 나타났다 잡아달라. 그럼 전우치를 그림에서 꺼내려는 새 신선. 저희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이 동작은 송영창 배우의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전우치의 의상은 한복처럼 보이지만 서부극에 나오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연상되도록 갓과 목도리를 설정했습니다. 벼슬 줄게. 영관대사 플러스 권렴대장. 권렴대장은 서유기에 나오는 사오정의 직함이라고 합니다. 옥황상제의 연회를 기획하고 관리하던 직책이라고 하네요. 이때 요괴가 등장하고 안 싸웁니까? 부적이 없어. 부적이 없는 우치는 요괴의 상대가 되지 않는데요. 모양 빠지게 도망을 치려 하는데 바닥에 매트를 깔아두고 실제로 뛰어내렸습니다. 박물관 층고가 높아서 실제로는 6층 정도 되는 높이라고 하는데요. 강동원 배우는 본인의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계단으로 다시 걸어 올라가서 약 20번 정도를 뛰었다고 하네요. 6층 높이를 20번이나. 발목의 족쇄가 우치를 살렸네요. 세상이 많이 변했구만. 이곳은 노원역 앞입니다. 지금은 여자의 관심을 어떻게 얻느냐. 꽃을 주면 아주 좋아라 합니다. 고추. 꽈추 이 대사는 대본엔 없었는데 현장에서 배우들끼리 말장난하다 나온 대사라고 하네요. 원래 계획에는 없었는데 정두홍 무술 감독의 아이디어로 우치를 차 밖으로 빼서 뛰게 하자는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좋아했지만 강동원 배우는 이렇게 전력 질주를 하고 오바이트를 해버렸다고 하네요. 옛다 부적 받아라. 가락 좋고. 멋과 풍류를 아는 도사님답게 음악으로 시작하는 전우치. 실제 봉에 불을 붙이고 선보인 강동원 배우의 봉술입니다. 이 컷은 사실 포커스가 나갔는데 표정이 좋아서 그냥 사용했습니다. 나 이제부터 진짜 변한다. 각각의 캐릭터가 다 다른 10명의 전우치 등장. 카메라를 같은 값으로 움직이며 강동원 배우가 여러 번 연기하며 찍은 후 합성해 만들었습니다. 이런 다구리 공격씬은 대역 배우들이 섞여 있죠. 감독은 침 뱉는 전우치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친 전우치를 좋아합니다. 서유기에서는 분신이 머리카락으로 변하는데요. 감독은 꼬마 마녀 키키를 생각하며 빗자루로 설정했습니다. 뭐야 저 미친놈 오밤중에 한복 입고 저 미친놈 맞지? 예 언니 미친놈 맞아요. 예상치 못하게 느닷없이 프레임으로 들어와 등장하는 여주. 여인을 만난 우치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카메라가 쓱 기울어지는 오블릭 앵글로 촬영했습니다. 여인을 처음 만난 순간과 연결지어 설정했죠. 나 이 장면 슈퍼홍길동에서 본 것 같은데. 감독이 시나리오를 쓸 때 도심 한복판에 떨어진 도사라면 가장 먼저 생각했던 이미지가 간판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는 컷이었다고 합니다. 옛날 말로 치면 상인들입니다. 이곳은 대구 동성로에서 촬영했습니다. 전봇대와 공중에 전깃줄이 얽혀있는 유흥가를 찾아 헌팅했습니다. 아이고 두목님 향수를 꺼내 먹고. 지금은 실제 향수를 마시면 취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설정했다고 하네요. 지나가는 바이커들의 옷과 바꿔 입은 우치와 초랭이. 관객들의 볼거리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제 어리버리타는 건 그만하고 도시의 익숙해짐을 표현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든다. 족쇄가 없어 보이죠. 이 부적은 마술사들이 쓰는 매직 페이퍼에 전기 자극으로 불을 붙였다고 하네요. 우치와 지 요괴가 함께 빠지는 이 장면은 하수처리장 근처에 있는 깨끗한 물에 빠진 걸 찍은 후 이 컷에 합성한 장면입니다. 전우치는 헤엄을 못하는데? 그새 헤엄도 칠 수 있게 된 전우치. 이 경험으로 이후에 청계천에서도 물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걸까요?
우치와 과부가 처음 만났을 때 나왔던 음악을 저기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도사가 맞네. 어떤 도사냐? 네? 또 다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우치와 초랭이. 끝판왕을 상대하기 전 전투복을 입는 느낌으로 만든 씬입니다. 매끄럽게 딱 떨어지는 단색의 옷이 CG하기 쉽기 때문에 롱 가죽 코트로 설정했다고 하죠. 이 부적은 CG가 아니라 바람이 만들어준 컷이라고 합니다. 왜 자꾸 날 쫓아와? 이곳은 신세계 백화점 옥상입니다. 딱 죽기 좋은 밤이네. 그런데 거울에 비친 인경의 모습이 뛰어내리자마자 나오는 이 컷은 블룸매트에서 찍은 합성이고, 이 컷은 실제 와이어에 매달려 내려왔는데요. 나홍진 감독님이 마침 이 컷을 찍을 때 현장에 놀러와서 대체 뭘 찍고 있냐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감독이 공상과학, 코믹, SF, 도술, 환타지라고 했더니 심히 걱정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나는 도사 전우치. 다음날 이 다리가 부서지는 것을 찍을 때는 박찬욱 감독님이 놀러 오셨다고 하는데요. 반응은 멋있다. 그런데 대체 이게 무슨 영화야? 라는 질문을.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마음속에 있는 걸 왜 그리고 있을까?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전우치의 성장 플롯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법을 모르니까. 솔직히 마음을 어떻게 비웁니까? 그 성장이라 함은 마음을 비운다는 것인데요. 아직 마음에 덜 비어서. 이제 전우치에게 더 이상 부적이 필요치 않습니다. 부적은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죠. 최후의 전투는 석양의 무법자에서의 대결 구도를 모티브로 설정했습니다. 이 세상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돌듯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정입니다. 둘이 함께 떨어지고 깨어난 곳은 알다가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청관도사의 집. 감독은 이 장면 이후 관객이 당황하고 불평하길 원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게 꿈이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말도 생각했었다고 하는데요. 박찬욱 감독에게 의견을 물으니 그런 영화를 누가 보냐? 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감독은 뒤에 나올 장면을 더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직 마음을 못 비웠네요. 차나 한잔 해라. 묘한 위화감. 하지만 깨진 단지가 우치의 눈에 띕니다. 예전에 머리를 맞고 깨졌던 건데 지금은 그냥 깨져 있네요. 검은 고갑을 쏘라는 말씀은 무슨 소리냐? 결국 스승님의 유언이 우치를 살렸습니다. 스승님은 여기까지 봤구나. 영화 의형제 주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이는 남산 주변. 남파 간첩인 지원은 북에 있는 부인 형숙의 뱃속의 아이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데다 이렇게 로맨틱한 간첩이라니. 이번엔 진짜 오는 거지요?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북에서의 지령을 메일로 받은 지원,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합니다. 글을 쓰는 손은 감독의 손입니다. 강동원 배우가 너무 악필이라 감독이 대신 글을 썼다고 하네요. 이런 암호 해독법이 너무 빠르게 진행돼서 영화적 설정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국정원의 자문을 받은 실제 암호 해독법이라고 하네요. 지령을 받은 지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씬이 강동원 배우의 첫 촬영이라고 합니다. 요한성당 가려면 어디로 가면 되죠? 저 태워주시면 안내해드릴 수 있거든요. 잘 지내? 오, 간첩들의 은밀한 접선. 치밀한데? 태순의 차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빠졌다는 설정으로 이천 버스터미널에서 촬영했습니다. 역시 은밀하게 북에서 내려온 킬러, 그림자를 따르는 지원. 그렇게 은밀하게 만나더니 이번엔 나란히 앉아 따라가네요. 어느 아파트의 상가 화장실. 춤 한번 춰봐라. 여기 아이들 유행하는 춤. 회오리춤? 이건 토끼춤? 당시 시대적 배경이 2000년이라는 설정인데요. 당시에도 유행이 지난 춤을 추는 지원입니다. 강동원 배우는 액션보다 춤을 일부러 못 추는 게 더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강동원의 숨겨진 춤 솜씨는 다들 아시죠? 이렇게 몸이 날랜 강동원. 네가 더 민첩하니까 넌 나하고 올라간다. 갖고 있어라. 한편 그림자는 김성학 처리 후 지원과 함께 북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피비린내가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김성학의 장모를 죽인 후 지원에게 아내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림자. 간첩치고는 마음이 약한 지원은 차마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일산의 실제 아파트입니다. 총격전이 일어나고 피가 튀고 사람이 죽는다는 설정 때문에 장소 섭외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리얼한 느낌을 가져가기 위해 실제 아파트를 섭외했다고 하네요. 다행히 주민분들이 협조를 잘 해줘서 별탈 없이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들이닥칩니다. 전 그냥 앞집 사는 사람입니다. 이곳은 실제 아파트 복도에서 일부 촬영 후 복도와 똑같은 세트를 만들어 새벽에 액션씬을 찍었습니다. 실제 아파트에서 이런 충격을 가하고 총을 쏠 수는 없으니까요. 요원들이 그림자와 대치한 틈을 타 김성학의 아들과 함께 이곳을 벗어난 지원. 북에서 다시 날아온 암호를 풀어보니 무서운 단어가. 배신자로 낙인 찍힌 지원은 북에서도 버림받게 됩니다. 한규가 위험하게 됐는데요. 잠깐. 스탑. 바로 이때 정의의 사도 등장. 어이! 나오다오고 까인 사쫄! 엄나이 반야. 내 따다 점마이. 걔가 라티 죽는다 새끼야. 여기 직원이신가 보죠. 지원을 한눈에 알아보는 한규입니다. 근데 저기 이름이 이름은 왜? 박긴 씨. 지원 역시 한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기요. 혹시 저하고 같이 일해보지 않으시겠어요? 한규는 어떻게든 지원을 엮어버려 합니다. 정말 이게 꼭 한번 모시고 싶은데 저 지금 하는 일 좋아합니다. 송지원이 내가 너 잡았어. 한편 통일정책연구소에 지명훈 교수를 찾은 지원. 며칠 전에 국정원 사람하고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근데 절 모르는지 같이 일하자고 하더군요. 언더커버 리포트라도 써볼까. 이 씨는 사실 맑은 날인데 살수차로 비를 뿌리고 레카에 차를 싣고 달리며 촬영했습니다. 찜통 같은 날씨에 동시 녹음을 따기 위해 시동을 꺼놔서 에어컨도 못 틀고 차 문에 카메라, 조명 등 모든 스태프들이 달라붙어 있으니 베테랑 연극 배우인 권범택 배우도 연기에 집중하기 힘들었다고 하네요. 차수를 하는 건 어떠냐?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에서 교수님이 제게 사상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이제 조국을 배신하라고요? 6년 전 사건을 만회하기 위해 한규에게 접근하려는 지원입니다. 돈이 많이 필요한가 보네. 얼마 주실 겁니까? 반도의 흔한 연봉 협상. 250보다 많은 70. 숙식 제공에 300콜. 인센티브 얘기 안 했잖아. 인센티브 30%. 더 이상은 안 돼. 숙식 제공에 월 300, 인센 30%면 나쁘지 않은데요. 언제부터 일하죠? 지금부터. 바로 인력 소개소를 향하는 두 사람. 이곳은 지금은 사라진 구 적성 버스 터미널입니다. 그리고 한규와 지원의 첫 번째 작업이 시작됩니다. 회장님, 절 따라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한 건 끝나는 거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수갑이요. 그렇죠. 수갑은 선 넘었지. 근데 꼭 그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해야 돼? 첫날부터? 이곳은 서해안의 군사지역 경계선인데요. 철조망이 지원과 한규의 보이지 않는 벽을 표현하는 것 같아 이곳을 헌팅했습니다. 역광이라 바다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건 좀 아쉬웠다고 하네요. 우리가 경찰도 아니고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인간적으로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장의 영업 방식도 바꿔버리는 능력자 지원입니다. 그날 밤 이어지는 적과의 동침. 말이 사무실이지 뭐. 요즘 오피스텔 잘 나와가지고 지낼만 하지. 이 장면이 두 배우가 처음 만나 찍은 첫 촬영 분량입니다. 촬영 초반이 장마철이라 오피스텔 씬을 세트에서 전부 몰아찍었다고 하네요. 보이지 않는 두 인물의 탐색전. 눈에 보이는 칼은 일단 치워두는 한규입니다. 그냥 떨어진 거야. 부엌칼이야 부엌칼. 이때 주머니에 있는 칼을 꺼내려고 슬쩍 준비하는 손은 강동원 배우의 보이지 않는 연기 디테일입니다. 둘 다 잠 못 드는 밤 지원은 집을 빠져나와 이 상황을 보고하는 메일을 보냅니다. 메일에 받는 사람 헨리는 사실 처음에 오타로 스펠을 잘못 썼는데요. 씬의 연결을 위해 계속 이대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촬영 초반 세트에서 오피스텔 씬을 몰아찍고 이 씬은 한참 후에 찍은 씬입니다.
그새 강동원 배우 머리가 많이 자라서 연결이 좀 튀긴 합니다. 그렇게 무작정 도는 것보다 사장님이 이쪽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지르시고요. 제가 이쪽 여기서부터 이쪽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나도 아는데 그 유럽식이야? 어디서 배운 거야? 역시나 사장보다 나은 능력자 직원. 이곳은 연천군 백학면의 임진강 주변입니다. 월급이 현상금보다 더 나오게 찾았어? 저 빨갱이 새끼. 찾았습니다. 빨갱이여도 일 하나는 기똥차게 하는 지원. 이 정도면 현상금보다 그냥 계속 같이 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또 한 명 누구야? 둘이 같이 있던데요. 이 두 분은 사실 국적이 다릅니다. 한 분은 베트남 사람이고 한 분은 필리핀 사람이라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았는데요. 한국 사람이 필리핀 사람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하네요. 찾기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아? 빨리 찾으면 안 됩니까? 닭을 날리고 잡고 날리고 잡고 몇 테이크를 반복했더니 닭도 지쳐서 힘들어했다고 하네요. 나이스. 갑자기 꽃피는 브로맨스. 시간이 흐르고 두 사람이 정들어가는 과정을 몽타주 시퀀스로 표현했습니다. 지원이 면접 볼 때 햄버거 하나 먹을까? 저 그런 거 잘 안 먹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젠 햄버거도 잘 먹네요. 처음 먹어보고 이게 맛있네? 하는 애드리브를 하기도 했지만 삭제했습니다. 국정원을 그만두고도 태순을 돕고 있던 한규. 고맙습니다. 잘 좀 살자. 지원이 태순을 찾아갑니다. 재밌게 사는구나. 겨우 이따리로 살라고. 조국과 동무까지 팔아먹었네. 강동원 배우가 연기에 몰입한 나머지 목을 너무 세게 조르는 바람에 실제로 기절할 뻔한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윤희석 배우는 이신의 액션을 찍다가 갈비뼈에 금이 갔는데 말도 하지 않고 촬영을 끝까지 다 마치는 열정을 보였다고 합니다. 너 살고 싶다. 정말 열정이 대단하네요. 그만 좀 하십시오. 사장님은 사람들이 돈으로만 보이세요? 너도 돈 필요하잖아, 이 새끼야. 이때 다시 나타난 베트남 보스. 뉴스 봤냐? 우리 축구 졌다. 맞지? 파이터! 축구 안 봤는데. 할 수 있겠어요? 방금까지 싸우던 사장과 직원이 협력할 수밖에 없게 됐네요. 감독은 이 씬을 액션 씬이라기보다 한규와 지원의 갈등이 해결되는 씬이라는 느낌을 살리기 원했습니다. 한규와 지원이 함께 춤을 추는 느낌을 가져가고 싶어서 오케스트라 왈츠 느낌의 BGM을 깔려고 했었는데 영화 전체 톤과 어울리지 않아 경쾌한 음악을 선택했다고 하네요. 가 임마. 가라고, 이 새끼야. 와, 씨, 차 막히는 거야. 아, 추석이지. 실제로는 차가 전혀 막히지 않아서 CG로 차를 심어 넣어 막히고 있는 장면으로 만들었습니다. 너 남편이 많이 때렸어요? 결혼해서 2년이면 한국 국적이 나오는데 동의해달라 그럴 때마다 때렸어요. 기준아, 그냥 가자. 돈 못 버셔서 어떡합니까?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한규. 이 씬을 한여름에 찍어서 이 나무가 원래 녹색이었는데 계절감을 살리기 위해 색을 돌려 붉게 만들었습니다. 형이라고 안 불러봐봐. 안 불러봐, 임마. 네 좋아서 그래. 아, 너무 잘 어울리는데. 감독은 이 장면을 찍으면서 이 둘이 정말 형제처럼 느껴져서 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늦게나마 차례상을 준비한 한규. 강동원 배우는 누워서 촬영 세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실제 잠들었다고 합니다. 이 표정은 진짜 자다 깬 표정입니다. 일어났냐? 요즘은 이북에서도 제사 지낸다지. 왜 신고 안 했어? 안돼, 네가 낙동과 오리알 신세가 됐다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됐어. 잘 치워 임마. 모든 게 잘 풀리면은 이 일이나 제대로 한번 키워보자. 너나 나나 그 좋은 기술 어디다 쓰겠냐? 하던 줄 마저 해. 나도 너희 부모님께 전 한번 드릴게. 한규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들고 있던 칼을 놓고 제사를 마저 지내는 지원. 필요하다면 전원 사살해도 좋다. 지금 네 시계에 GPS가 달려있다. 너 지금 어딘지 다 뜨고 있어. 한규는 다급히 지원에게 연락해보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것도 잠복이라고. 나라도 눈치채겠다. 노출했습니다. 지원은 요원들을 따돌리고 그림자를 만납니다. 조국이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지원아! 이때 도착한 한규. 우선 시계부터 풀어.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 한규를 노리고 있는 그림자.
지원이 먼저 한규를 찌릅니다. 한여름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더운 날의 직사광선을 그늘도 없는 옥상에서 직방으로 받으니 감정이 잡히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표정은 너무 뜨거워서 고통스러운 표정입니다. 당의 지시로 온 게 아니었습니까? 변절자를 처단하는 건 조국을 위한 일이. 사상에 미쳐서 당의 지시도 없이 본인의 의지로 내려온 그림자. 한규를 구하기 위해 찌르는 척 하면서 본인의 손을 찔렀던 지원입니다. 미래를 조금 내려놓지 않으면 이 새끼는 죽어. 옥상에서 떨어지는 컷과 이 바닥은 양수리의 세트를 제작해 촬영 후 CG로 종로 촬영 분량과 합성한 컷입니다. 그렇게 한규는 그림자를 처리하고 지원을 구해냅니다. 괜찮냐? 너무 더운데 끈적이는 피까지 얼굴에 바르고 있어서 전혀 괜찮지 않았다고 하네요. 저는 누구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술 달라는데도 다 주나요? 네, 손님 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누가 출발하기 전부터 양주를 먹어 촌스럽게. 이 익숙한 목소리. 매일 한 번만 먹던 삶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북에서 아내와 딸을 무사히 데리고 나온 지원입니다. 그리고 하정우 배우의 더티 섹시한 매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작품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군도 밀란의 시대. 하동 최찬판 댁에서 찍었습니다. 강동원 배우의 첫 촬영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상복이 이렇게까지 멋있어야 될 일이야? 원래 상복은 아이보리 색이지만 강동원의 멋짐을 위해 화이트로 제작했습니다. 감독이 조윤이라는 캐릭터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건 세상에 존재하는 멋짐이란 멋짐은 전부 다 담고 싶었다고 하네요. 19세에 무관급제를 이루어내고 조선 최고의 무관으로 성장한 조윤. 이 검술은 강동원 배우가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직접 했다고 합니다. 정동 무술 감독이 강동원의 기럭지에 맞게 일반적인 칼보다 더 길게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더욱 아름다운 씬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큰 돈 한번 벌어볼 생각 없는가? 이곳은 전주의 세트장에서 찍었습니다. 문이 3겹이나 있네요. 이 구조는 사실 일본식 가옥 구조인데 말은 안 되지만 조윤과 돌무치의 거리감이 더 느껴지는 것 같네요. 이 씬은 조명 세팅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만든 씬입니다. 검은 배경에 하얀 조윤이 더욱 돋보이는 것 같네요. 가족을 잃은 돌무치는 복수를 다짐하고 곧바로 조윤을 찾아갑니다. 네 놈이 시킨 짓이구만. 한 마리 성난 황소처럼 달려들지만 조선 최고의 무관 출신인 조윤을 이길 수는 없죠. 천막에서 밧줄이 떨어지는 건 사실 NG컷인데 오히려 좋아서 이 컷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넘어지는 뒷모습과 부채로 맞는 이 턱은 하정우 대역 전문 노남석 무술 감독입니다. 조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신임 사또에게 돌무치의 차명을 부탁합니다. 이맛 돌았다. 이런 중차대한 일이 아무런 연유 없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오, 신임 사또는 제대로 된 관리인 건가? 그 안에 뭘 담아드리리까? 돈이라면 돈을 담아드리겠소. 울거든 성품에 청빈한 관료인 그가 설마... 내 당장 그놈의 목을 칠 것이니. 는 개뿔. 그 밥에 그 나물 이었죠 뭐. 보통 사극을 보면 활 연습을 많이 하던데 조윤은 사격을 합니다. 이상한 안경마저 유니크해 보이게 만들어버리는 참치형. 탁월하십니다. 몇몇 역사학자들은 최초의 민관 합작 사업으로 여겼다. 신임 나준 목사의 지원을 받아 아주 대대적으로 헤쳐먹은 조윤입니다. 이제야 내가 자네들과의 약조를 지킬 때가 온 것 같구만. 녹봉을 받지 못한 무관들을 불러들인 조윤. 그들은 과거 본인의 상관이었던 조윤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나주 사람들은 그를 땅 귀신이라 불렀다. 황량한 벌판에서 노비 뷰를 즐기며 술 한잔하는 조윤. 왼쪽에 저거 스피커인 줄 알았네요. 조선시대에도 캠핑을 하려면 폴딩 박스가 필요합니다. 때론 있는 그대로 드는 것이 이로울 때도 있는 법이지요. 내 그 말 깊이 새겨두지요. 이 고속씬은 계획이 없었는데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길래 고속 느낌이 좋을 것 같아 찍었습니다. 어쩐 일인가?
강동원 배우는 양집사에게 그렇게 큰 정이 있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로 화를 내야 하는지 어려웠다고 합니다. 역시나 꽃잎을 휘날리며 싸우는 꽃도령 조윤. 불무치를 쫓아 도착한 곳에는 의금부로 위장한 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양주의 벌판에 인공 암벽을 설치해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치가 백단인 조윤. 왜 저 말 하나가 헐떡이고 있는지 연유를 설명해 줄 수 있겠나? 아니 일제히 쏘라고 그렇게 일렀건만 흥분한 나머지 먼저 활시위를 놓아버리는 도치. 바로 반격 후 학살을 시작하는 조윤입니다. 장계도 안 간 놈이 상투를 다 틀고 여간 버리장머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뭐해. 이 씬을 양주에서 거의 2주 동안이나 밤에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이성민 배우는 와이어 액션이나 칼싸움 액션이 처음이기도 하고 2주 동안 이렇게 발성 액션까지 하느라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감독이 위로차 공진단을 선물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래, 미리가 쓸만했지요. 이 까마귀들은 전부 CG입니다. 성불하시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귀신이 아니고 조윤. 와 씨 무서워. 강동원 배우 역시 캄캄한 곳에 숨어 있으려니 너무 무서웠다고 하네요. 화적대들에게 쌀을 받은 자들은 여기 이 자루에 자진해서 쌀을 갖다 놓아라. 지놈이 아무리 우리를 다 죽이겠어? 니놈들의 산채는 어디에 있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땡추 앞에서 마을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조윤. 막중하여! 결국 산채의 위치를 말해버리고 마는 땡추입니다. 이름을 용서치 않겠다! 아, 또 저런다. 너무 멋있게 등장하는 조윤. 말이 보이지 않는 이 컷은 말이 말을 듣지 않아서 스태프들이 기말을 태운 후 찍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첨보를 바라보는 마향. 이 얼굴 역시 색보정으로 빨갛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이 어디서 연애 흔적을. 커플은 더 봐줄 수 없는 솔로 조윤입니다. 마향을 기절시킨 후 아이의 옷을 벗겨보니 아 진짜 내 대급방만한 붕아리 막 네 대글밥보다 곱절은 클 것이다 씨. 바로 아이를 죽이지 않는 건 유일한 혈육을 본 후 가치관에 혼란이 온다는 설정인데요. 그런 건 모르겠고 화보인가? 그냥 조윤만 나오면 겁나 멋있네요. 서인의 아들을 데려온 건 또 어찌 알고 데리고 있는 조원숙. 금수만도 못한 놈. 진짜 괴물을 키워낸 조원숙이 악의 축인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도 이미 관객 사이에 조윤 편이 많이 생겼는데 동정표까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당신의 마음에 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컷은 아이가 강동원 배우에게 가지 않아서 옆에 엄마가 앉아있고 강동원 배우는 안아 올리는 신용만 한 뒤 CG로 붙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표정은 한창 울고 있을 때 아이패드로 뽀로로를 보여줬더니 바로 나온 표정이라고 하네요. 더러운 땅에 하얀 연꽃이 피어오르는 것은 신의 뜻인가 아니면 연꽃의 의지인가? 대사 좋고 조윤이 싸우려고만 하면 꽃잎 날리는 거 겁나 킹받네. 타고난 운명을 바꾸기 위해 생을 걸어본 자가 있거든 나서거라. 내 그자의 칼이라면 받겠다. 조윤을 대나무 숲으로 유인하는 도치. 이곳은 담양의 대나무 숲 카페입니다. 잘려나가는 대나무는 CG입니다. 대나무 숲의 칼싸움은 종동 무술 감독의 아이디어인데요. 천재 무관 출신인 조윤을 고작 2년 수련한 도치가 이긴다는 건 설득력이 없어서 도치가 지형 지물을 이용하기 위해 대나무 숲을 이용한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아이를 구하려다 목을 베어버리고만 조윤입니다. 아니 이건 누가 봐도 도치가 더 나쁜 것 같은 그림인데요. 강동원 배우가 정말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얼굴에 힘을 줘서 빨갛게 만든 후 DI로 더 빨갛게 만들었습니다. 이 피는 복분자라고 하네요. 이후 얼굴색이 흑색으로 빠지는 건 역시 색보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상투를 자르려다 결국 자르지 않는 건
도치가 한 단계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냥 통쾌하게 상투를 자를까 고민도 하긴 했지만 성불하셔. 이 한마디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순수 우리밀로 만든 이탈리안 피자 같은 영화 검은 사제들입니다. 라틴어, 독일어, 중국어에 능통해야 하고 각종 언어에 능통하고 용감하고 대범해야 하며 지혜롭고 강한 체력까지 가져야 한다는 보조사제. 지덕체네 지덕체. 7학년 최준호와 같아. 아니 각종 언어에 능통하고 대범하고 체력까지 좋은 사람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수많은 여성분들을 당장이라도 개종시켜버릴 만한 미모. 눈이 유독 더 빛나는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이 반짝이는 눈은 CG가 아니랍니다. 학생 목록에는 주소가 용인시 처인구라고 되어 있는데 집은 어디고? 용인 수지입니다. 라고 하는 오게티가 있습니다. 구마에 참여하는 성직자들은 모두 호랑이띠라고 하는데요. 최준호 부제와 김범신 신부 그리고 정기범 신부까지 이름을 호랑이 이미지와 연결시켜 지었습니다. 이 강아지는 사실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반가워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순하디 순한 강아지라고 하네요. 수사님도 호랑이 띠시면 2. 나 74범띠다. 여담으로 강동원 배우는 81년생으로 감독과 동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촬영 초반 서로 나이를 모를 때 매번 동원씨 감독님 부르기 어색하니 차라리 형이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하네요. 네, 이해합니다. 박수사 8의 반점은 최부재가 이제부터 겪어야 할 일에 대한 깨알 같은 디테일입니다. 본인의 방에 있는데도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있는데요. 보통 구마 예식에 관련된 영화는 차가운 느낌이 많은데 감독은 이 영화가 끈적한 느낌이 나길 원해서 땀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돼지는요? 박수사 돼지. 이 장면 이후 안토니오가 식당에서 고기를 자르고 있었고 최부재가 삼겹살을 보며 설마 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이 돼지의 이름은 돈돈이라고 합니다. 돈돈이를 맡기며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걔가 막 매운 거 먹으면 막 설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화장실도 막 알아서 잘 왔다 갔다 하고. 끌려나가는 돈돈이의 기가 막힌 연기. 사실은 말을 정말 더럽게 안 들었다고 하는데요. 연기를 시킬 때는 항상 마카로니 뻥튀기로 유인했다고 하네요. 이곳은 대구 동성로 거리입니다. 최부재가 대호라는 의미로 얼굴에서 호랑이 그림 컷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예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자 마귀들이 나와서 돼지 속으로 들어갔다. 이곳은 실제 명동 한 복판에 있는 골목을 찾아 세팅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최부재 쪽은 중심가가 보이는 밝은 쪽에, 김신부를 어두운 그늘 쪽에 배치하고 조명 역시 최부재를 밝히고 김신부는 더 어둡게 세팅했습니다. 이 컷은 실제로 때렸다고 하는데요. 김윤석 배우가 하도 많이 때려봐서 안 아프게 때리는 노하우가 있다고 합니다. 강동원 배우는 진짜 하나도 안 아팠다고 하네요. 이 옥상 방과 방으로 가는 계단 역시 전부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최부재와 마주친 영주무당. 사실은 원래 지나치는 장면이었는데 정하담 배우가 참치형을 보고 흠칫 놀란 표정을 그대로 썼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면 그냥 지나치지 못할 만도 하죠. 세례명이 뭐야? 아가토입니다. 세례명으로 잘 쓰이는 이름은 아니지만 79대 교황 성 아가토 역시 구마 예식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거 좀 사고지. 강동원 배우는 성찬 의식을 실수 없이 똑같이 재현하기 위해 일주일 정도 신부 수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신 후 잔을 닦는 동작 역시 그렇게 나온 디테일이죠. 특히 라틴어 연기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요. 안 쓰는 언어인 줄 알고 나서 부담은 조금 줄었으나 유럽의 누군가는 알 수도 있으니 말하고 듣고를 무한 반복해서 외웠다고 하네요. 여자 분비물. 십자가를 그리며 막 뿌리는 건 애드리브입니다. 그 밑에 살짝 발라. 진짜 치약을 바르면 더 괴로웠겠죠. 사실 니베아 크림을 발랐습니다. 숙주를 죽이고 남자 몸속으로 숨으려다 실패했어. 야, 꼼꼼하게 잘 뿌려. 네가 살 길이다. 엑소시즘을 주제로 한 영화는 침대를 막 띄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린 띄울 수 없어서 못으로 박아뒀다는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기온, 아락세스, 아락투, 유카. 이 주문은 고대의 강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구마 관련 외국 논문에 이 강 이름을 기도문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동원 배우는 바로 이때 코 밑에 니베아를 닦아냅니다. 냄새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는 설정도 있지만 이때 지우지 않으면 뒤에 나올 중요한 장면에도 계속 바르고 있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이세니키아 컴파니에란노 콜리케키. 아우 깜짝이야. CG로 눈동자를 지웠습니다. 걸려 들었다는 듯 다시 정체를 드러내는 악령. 다리가 길어서 넘어지는 것도 오래 걸리는 참치형입니다. 명동 거리의 상가들이 10시가 넘으면 다 문을 닫기 때문에 사례비를 드리고 2시간 정도 불을 더 켜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보조 출연자들입니다. 이곳은 대구 동성로에서 그나마 한가한 새벽 시간에 찍었습니다. 영대를 차고 있는 최부재. 하지만 사실 이건 NG인데요. 영대를 빼고 재촬영할까 고민도 했지만 대세에 지장이 없으니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 상처와 피는 CG로 그려 넣었습니다. 동물 학대는 전혀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이 씬은 영대를 빼고 촬영했네요. 놀랍게도 이 미성은 강동원 배우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아니 목소리마저 맑고 투명해 버리는 건 이건 반칙 아니냐고. 이 곡은 빅팀의 파스칼리 라우데스라는 곡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라틴어 전래 곡들 중 하나인데요. 부활절의 불리우는 희생에 대한 시라고 합니다. 두 배우가 한글로 가사를 적어서 외우고 또 외웠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르베스를 몸에 담고 흑화해버린 돈돈이. 그런데 귀여워.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 최부재를 못 가게 막아야 하니까 강동원 배우보다 큰 배우를 섭외했습니다. 지금 안고 있는 돼지는 가짜 돼지입니다. 강동원 배우가 직접 흔들고 있는 컷이라고 하네요. 아따 잘 뛴다. 실제 강동원 배우는 학교 다닐 때도 달리기는 전교 1등이었다고 하는데요. 하긴 다리 기럭지부터 반칙이니까. 이 도로는 안양에서 도로를 통제하고 찍었습니다. 일산 파주만 갑니다. 가까운 한강다리 좀 빨리 가주세요. 일산 파주만 간다더니 바로 한강으로 달려가는 택시기사. 문이 열리지 않자 반대편으로 내리는 최부재를 덮치는 차량. 택시기사가 가까스로 그를 구해냅니다. 일산 파주만 간다더니 거동이 수상한 신부의 한강 다리로 가자는 느닷없는 요구를 들어주고 마르베스가 타고 있음에도 아무 탈 없이 동호대교에 도착했으며 최부재를 택시 밖으로 유인해 죽이려는 걸 구해준 택시기사. 과연 그의 진짜 정체는 그저 택시기사였을까요?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길에 김신부의 기도신과 교차 편집된 걸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도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얼굴의 CG는 원래 계획엔 없었는데 CG팀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요. 실제 성 아가토가 화형을 당했다는 사실에 착안해 얼굴이 타 들어가는 듯한 CG를 입혔습니다. 이때 지나가는 벌레와 비틀거리는 발걸음, 그리고 마지막에 한숨과 이 표정 때문에 최부재가 악령에 씌운 것이 아니냐, 2탄이 나올 것 같다는 추측도 있었는데요. 감독은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강가의 벌레는 그냥 지나가던 물방개가 우연히 찍힌 것이라고 하네요. 악령에 씌웠다면 이 묵주를 다시 집어들진 않았겠죠. 인생을 어떻게 산 거야? 윤종빈 감독의 조감독이었던 이희령 감독의 첫 장편 영화 데뷔작 검사 외전입니다. 성과 구범에 한치원이 등장합니다. 교도소에 너무 자주 와서 익숙하다는 설정입니다. 소매를 걷는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냥 의상팀이 해준 대로 입고 있기만 했다고 하네요. 역시 옷발이 남다르니까 죄수복도 이렇게 멋들어지네요. Who are you? 무슨 말이야? I'm stupid. I'm 바보 등신. 그냥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다 믿었어. 이번에 올라가는 건물은 내 명의로 하기로 했어. 오빠 나오면 우리 작지만 소박하게 시작하자. 아, 작고 소박하게 건물 하나부터 시작을 하는 집안이었네요.
진정한 사기꾼의 면모를 보여주는 한치원입니다. What's up, bro? 기집애 면회 갔다면서? 사기라는 건 말이야. 이 부분에서 강동원 배우는 이상하게 대사가 입에 잘 안 붙고 어색한 느낌이 나서 NG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대사를 많이 삭제해야 했다고 하네요. 저 철새라는 게 말이지. 러시아에서 한 번 뜨면 15일을 날아. 이 말을 들은 변재욱이 한치원을 다그칩니다. 철새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 어디서 들어보냐고! crazy? 저 펜실베니아에서 환경오염 시키면 사형이에요. 사형. 뭘 좀 알고 얘기하세요, 네? 펜실베니아는 감독이 LA나 뉴욕보다는 흔치 않으면서 왠지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지명을 골랐습니다. 기생충에서 뭐 일리노이 뭐 이런 느낌인 것 같네요. 야, 이거 진짜 상징적인 거네. 네가 하는 얘기가 정말 내가 찾고 있는 거면 내가 너 바로 나가게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변검사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계획을 시작합니다. 신발에 하트를 그리는 것은 시나리오에 있었는데 이렇게 때리는 것은 황정민 배우의 즉흥적인 연기입니다. 이 양민우 검사의 사인은 외주로 만든 사인인데 실제로 박성웅 배우는 못한다고 합니다. 제작부에서도 아무도 이 사인을 할 줄 몰라서 이후에 양민우 검사가 직접 사인을 하는 이 컷도 강동원 배우의 손입니다. Love you. 미친 새끼. 이 대사는 여러가지 다른 버전의 대사가 많았는데 강동원 배우가 장난스럽게 한 애드리브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모의고사 전국 38등까지 한 놈입니다. 극중 한치원은 중졸이라고 나오는데 모의고사라니 숨쉬는 것 빼곤 다 거짓말인 것 같네요. 전 살면서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옥상씬은 원래 여러 컷으로 나눌 예정이었는데 투샷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 현장에서 롱테이크로 바꿨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산 거야? 이 컷은 첫 테이크에 한 번에 오케이가 났는데 혹시 몰라 여러 번 찍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제일 처음 찍은 테이크를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변재욱과 국선 변호사의 노력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한치원. 저 내일 나갑니다. 사실 실제로는 무죄 선고를 받은 즉시 나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형님들이 밥도 안 사주나. 이 금시계는 촬영 감독님 시계를 파용했습니다. 자, 영감님이 베풀어주신 은혜는 충분히 갚아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화하지 마십시오. 우리 친오빠가 그러는데 오빠 말투가 꼭 경상도 사람 같대. 미국 사람한테 경상도라니. 이분은 스턴트 배우가 아니어서 때리는 법을 잘 몰라 그냥 막 때렸고 강동원 배우는 여기저기 멍이 막 들 정도로 세게 맞았다고 합니다. 영감님께 받은 은혜는 갚아야지. 연락할 일 없다더니 웬일이야. 영감님이 지금 여기 A급 명품에다가 스크래치 내놓으셨잖아요. A급 명품이라는 대사는 원래 없었는데 강동원 배우가 캐스팅되고 나서 감독이 시나리오에 추가한 대사입니다. 그래서 뭐 도대체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곳은 세트인데도 실제로 다 막아놔서 말이 잘 안 들렸다고 합니다. 입모양을 보고 예측해서 대사를 주고받는 연기를 했다고 하네요. 널 계속 믿어도 되겠니? 저도 이거 빨리 끝내고 고향 내려가서 아버지랑 마늘 농사 지는 사네. 네 아버지 중학교 때 돌아가셨다고 그러지 않았어? 제가요? 검사 외전의 하이라이트. 강동원 배우는 이 춤을 이렇게 8시간 정도 췄다고 합니다. 템포가 너무 빨라서 나중에는 헛구역질을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토할 때까지 춤을 췄네요. 처음에는 적당히 절제된 춤이었는데 촬영 중에 재미를 더하기 위해 막 춤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정은 배우와 이런 춤도 원래는 없었는데 추다 보니 흥이 막 나서 이렇게 췄다고 하네요. 선거운동에서 이런 춤이라니. 학교는 어딘데? 관악산 쪽에. 관악산이라는 말만 했을 뿐인데. 저 우리 윤아 씨 어떠노? 저도 남자친구 있어요. 근데 같지만 누가 봐도 벌써 넘어간 것 같은데요. 실제 서울대의 과 잠바에는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적혀있다고 하네요. 이 잠바는 촬영이 끝나고 강동원 배우가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이 키스씬은 원래 콘티엔 없었는데 장면을 전환할 브릿지 정도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촬영은 아니었다고 하네요. 헐, 아무리 그래도 선거 사무실에서 이런다고? 이렇게 장기를 살려서 장부를 입수한 한치원. 앞으로 너 혼자 움직여야 돼. 이제 모든 게 너한테 달렸네. 마지막으로 기도하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 구절로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인출하는 한치원. 그냥 막 여자를 홀리는 한치원입니다. 한치원이라면 모든 여자를 꼬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강동원 배우가 현장에서 설정한 아이디어입니다. 실제로는 처음 보는 여자분을 이렇게 쳐다보기가 민망했다고 하네요. TK들은 근본적으로 욕심이 많다. 아주 정확해. 역시 한국은 학연, 지연인가요? 강동원 배우는 이 대사가 살짝 걱정스럽다고 했는데
주변 스태프들이 감독님이 TK 출신이니 괜찮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 미안. 아니 그런데 배울 만큼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허술해? 한치원의 능력이 탁월한 것일까요? 젊은 친구 아주 영민해. 응? 저 희문고 95기입니다. 이 대사는 강동원 배우의 애드리브인데 그래? 네. 아이 직속이네. 이걸 또 받아치는 박성훈 배우. 두 배우의 애드리브 열전입니다. 담임 선생님 누구? 독사. 그 양반 아직 역시 학연에 무너지고 마는 양민호. 이 여직원을 보고 웃는 컷도 원래는 없었는데 강동원 배우의 설정으로 현장에서 만든 연기입니다. 저기 회의가 있으니까 갔다 와서 얘기하자고. 이렇게 써먹으려고 빵에서 사인을 그렇게 연습했던 거였습니다. 말했듯이 이 손은 사인을 연습한 강동원 배우의 손입니다. 와, 이 새끼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야, 내가 하는데. 넌 왜 좀 몰라고? 역시나 사기꾼답게 위기를 모면하나 했지만 오랜만이다, 깊은 놈. 그리 호락호락한 깡패들이 아니었습니다. 뭐 검사보다 나은데요? 형님들 살려주세요, 형님들. 와씨 겁나 쌀벌해. 원래 시나리오에는 한치원을 팬티 차림으로 밧줄을 목에 감고 매다는 장면이었는데 장소와 연출을 수정했습니다. 검사님, 자고로 난세 영웅이 탄생하는 법입니다. 이번 일 해결하고 나면 인지도 막 급상승하고 예? 모래시계 검사님 아시죠? 모래시계 검사라니 30대 이후로는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이 대사도 없었는데 현장에서 만든 대사입니다. 저기 계신 우종길 후보님 선거 캠프였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데 한치원의 인스타 계정 아이디가 펜실베니아입니다. 대단히 디테일한 사기꾼이었네요. 전 살면서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능범죄수사대와 사기범 일당 간에 서로 속고 속이는 숨막히는 추격전. 영화 마스터 주민 시작하겠습니다.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회의에 늦어서 기사가 과속을 했어. 그걸 어떤 교통경찰이 잡았지. 이 차에 진짜 수상이 타고 계시더라도 속도 위반 딱질 때인데 예외는 없다. 경찰에 단호함에 감명받은 처칠은 1계급 특진을 지시했어. 경시청 내규엔 당연한 일을 한 경찰을 1계급 특진시켜주는 조항은 없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을 크랭크인 하는 날 첫 촬영으로 시작했습니다. 영국 경찰이 신뢰받는 이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이야. 강동원 배우는 첫 촬영부터 대사 폭탄을 맞은 듯 이 많은 대사를 소화하느라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은 후시 녹음으로 보완했다고 합니다. 썩어버린 머리 잘라낸다. 계약이나 하나 틉시다. 야, 눈 탁 감고 그냥 우리 팀장이 그냥 한 방 윈라인으로 그냥 올려드릴게. 취조실에서 수사대 팀장에게 영업을 하려 하는 박장군. 이건 영업이 아니라 구원이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냥 막 하네요. 원 네트워크 전산실 위치, 진연필 로비장부 2개면 된다. 니들은 나한테 반찬이야. 진연필 잡고 그에게 돈 받은 윗대가리와 그 윗대가리까지 잡으려 하는 지능범죄 수사팀. 뭐 나한테 협조를 해라 마라 이건 내 전화인데. 5분 남았다. 이대로 전산실 데이터 날아가면 완전 막장인데. 여보세요? 교통사고 경찰서까지 끌려와가지고 혹시나 했네. 그렇게 민방위 훈련은 해제되고. 나 믿어요? 난 나만 믿어. 건국이래. 최고의 게이트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수사하려고 팀 꾸려졌더니 세상 밥그래도네. 뭐 대한민국에 저 같은 미친놈 하나 좀 있어야죠. 감독이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사라고 합니다. 사실 전 좀 오글거리. 개념 금융투자기업 원네트워크가 법정 제명의 냉장고에는 물밖에 없습니다. 협찬사에서 너무 좋아했다고 하네요. 불길한데. 진연필 출근 직후 장부 꺼낸다. 그래야 증거 가치가 생겨. 이 씬은 사실 촬영 초반에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전부 몰아서 찍었다고 합니다. 이 공간도 곧 다른 세트로 바꿔야 했고 필리핀에 우기가 오기 전에 촬영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세트에서의 촬영을 전부 몰아 찍어야 했다고 하네요. 아직 캐릭터에 적응도 되지 않았는데 일어나지도 않은 사실을 표현해야 하고 거기에 대사까지 이렇게 많으니 강동원 배우가 고생이 많았을 것 같네요. 장부 없으면 윗대가리들도 못 잡고 당연히 네 집행유예도 없어. 강동원 배우는 이 영화를 위해 엄청난 복싱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때리고 맞으며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주먹을 쥐진 않고 서로 터치 정도만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실제로 복싱으로 싸우는 격투씬이 더 많았는데 개봉판에서는 많이 삭제돼서 너무 아쉬웠다고 하네요. 차에서 떨어지는 제명은 당연히 대역 배우입니다. 기럭지와 피지컬, 얼굴 선까지 거의 강동원 배우와 비슷한 분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또 있다고? 박정훈 납치됐어. 진짜 장본지 확인했어? 이 씨는 마닐라에서 더위와 싸우며 촬영을 마치고 오자마자 위례 터널에서 찍었습니다. 이 씬을 찍을 때도 정말 미친 듯이 더웠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더운가 했더니 동시 녹음을 따기 위해 환풍기를 꺼놔서였다고 합니다. 온네트워크 본사 전산실 진입해. 이렇게 뛰어가며 긴 대사를 치기가 너무 힘들어서 후시로 녹음을 따서 입혔다고도 하는데 굳이 환풍기를 꺼놓고 촬영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고. 당장 필요 없어. 문 열어. 네. 이 씨는 원래 의자를 던져 유리를 깨는 설정이었는데 세트가 아닌 남의 집 유리를 실제로 부술 수도 없었고 슈가 글래스를 사용하더라도 혹시 바닥 대리석이 상할까봐 총을 쏴서 유리를 깨는 설정으로 바꾸고 깨지는 것을 또 CG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1년 본인의 집에서 진연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던 제명과 그의 팀원들. 진짜 사기꾼은 여기 계셨네.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거야. 이 씨는 필리핀 촬영을 마치고 와서 촬영했습니다. 두 배우가 얼굴이 타서 까만데 색보정을 해서 밝혔다고 하네요. 강동원 배우가 필리핀에서 촬영 중에 목에 큰 상처가 났는데요. 그 흉터가 꽤 오랫동안 남아있었다고 하네요. 김재명 경감 3개월 휴가. 무급. 먹어놓을까? 한국의 돈 세탁 전문가 피터 킴으로 위장한 제명.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진 회장 같은 사기꾼 잡으려면 그럴싸한 상대가 등장해야지. 모니터 속의 그림은 골리앗의 머리를 가진 다윗인데요. 감독이 제명의 이스터에그로 심어놓은 디테일입니다. 썩어버린 머리 잘라낸다. 역시 마세라티를 타고 등장한 김재명. 아니 피터 킴. 피터 킴이 입은 생로랑 셔츠가 인상적인데요. 강동원 배우는 이 옷을 입기 싫었다고 합니다. 준비된 의상 중에 사이즈가 맞는 옷이 이거밖에 없어서 피터 킴이니까 입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입었다고 하네요. 뭐하는 새끼야 저거? 유명한 로비스트야. 사이즈 어마무시하지? 별명은 드럼 세탁기 돈 돌리는 선수. 제대로 미팅해서 어디까지 가능한지 말아보려고. 솔직히 하이파이브는 너무 오글거려서 주먹으로 친다는 설정으로 순화시켰습니다. 피터씨 별명 세탁기라며. 원하는 거 돈 세탁 아니야? 우리 피터 씨 세탁기 성능부터 한번 들어볼까? 실제 피터 킴이 하는 말을 토대로 그럴싸한 돈 세탁 전문가가 된 제명입니다. 역시 선수네. 피터 킴 사인을 하는 손은 연출부 스텝의 손입니다. 강동원 배우가 사인 연습을 하긴 했는데 감독이 퇴근하라고 해서 강동원 배우는 좋다고 집에 간 후에 추가 촬영했다고 하네요. 용건이 뭐야? 그리고 신 선생을 만나는 제명. 어려운 부탁입니다. 이번엔 누구야? 죽은 놈 살려서 잡아오려고요. 60초 줄 테니까 읊어봐. 둘이 친한 사이? 신 선생의 캐릭터는 원래 남자였는데 의상실장의 추천으로 박정자 선생님께 부탁드렸다고 하는데요. 원래 역할이 제명과 서로 친근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선생님이 강동원 배우를 너무 친근하게 반겨주셔서 현장에서 설정을 사제지간 정도의 사이로 바꿨다고 합니다. 신 선생에게 받은 3조로 본격적인 딜을 거는 제명. 3조로 만족할 수 있겠어? 내가 이 프로젝트 2배로 키워줘요. 뭘로 2배로 키우지? 서로 다른 곳에서 대화하지만 마주보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 앵글을 잡았습니다. 거기 바다만큼 큰 호수 하나 보이죠?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필리핀 정부에 운하를 만들자는 사기까지 치자고 제안하는 제명입니다. 미스터 킴. 이렇게 힘들게 진연필과 맞닥뜨리게 된 제명. 어떻게 내가 누군지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 자, 돈 세탁은 됐고. 이 장면은 사실 한국의 세트에서 찍는 게 더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 벽의 배전반이 너무 멋진데 이걸 떼어갈 수 없어서 필리핀에서 촬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내가 20개를 입금하면 신 선생이 30개를 놓고. 사기꾼이 워낙 많으니까. 다 모였어. 그렇게 6조라는 돈이 한 계좌에 모이게 됩니다. 다 모였네. 돈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그까짓 거 몇 장 찍는데 수억을 썼어요. 신 선생과 만날 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진연필. 김재명 형사님,
역시 최상위 사기꾼인가? 아니 그 좋은 머리를 왜 공무원 월급 받는데 쓰고 있어? 그럼 넌 그 머리를 왜 사기치는 데나 쓰고 있지? 푼돈 장난치는 놈들을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부르지. 근데 그게 조 단위가 됐을 때는 뭐라고 부를 것 같아? 그러게요. 진짜 뭐라고 부르죠? 이때 현장에 도착한 지원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여기까지 온 것 같냐고. 그리고 시작된 총격전. 이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제명이 굳이 홀스터를 매는 건 제명을 멋있게 만들기 위한 감독의 의도입니다. 이렇게 한 놈 잡고 기럭지. 감독은 이 높은 난간을 이렇게 한 번에 넘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네요. 이 장면은 마치 범퍼카를 타듯 강동원 배우가 직접 신나게 운전했습니다. 이 장면을 찍을 때 유리를 깨는 화약이 불량이라 파편이 너무 세게 튀어 강동원 배우가 목에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다 끝났어. 오호, 참치형 멋있어. 1987년 초 한 젊은이의 고문으로 인한 죽음이 그해 6월 엄청난 울림으로 퍼져나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이야기. 영화 1987은 그 역사의 흐름을 만든 사람들에게 주목했습니다. 대박 지랄. 그나저나 얼굴을 가리고 연희를 구해준 이 청년은 누구죠? 그거 손으로 닦으면 더 따가워요. 세수하세요. 어이구, 무려 강동원? 극장에서도 이 장면에서 여기저기 터지던 탄성이 생각나네요. 지금 미팅이 문제가 아닌데요. 이 배역의 이름은 강동원 배우를 캐스팅하기 전 시나리오 초반부터 배역 이름이 잘생긴 남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이한열 열사가 미남이라서 그렇게 설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초반에는 잘생긴 남학생으로 나오다가 영화 후반에 이한열 열사였음이 밝혀졌을 때 임팩트가 더 강하길 바랬다고 합니다. 저기 신발이 270이지? 5,000원 맞네. 제가 낼게요. 그렇지,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이 연을 이어나갑시다. 저기요. 그 잘생긴 남학생 발견. 저 정도 얼굴이면 간첩이라도 사귀겠다. 이따 우리 동아리에서 비디오 상영회 하는데. 고 이한열 열사가 실제로 만화서클에서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서클이라는 이름에서 동아리로 바뀌어가던 시절이었는데 감독은 그냥 우리말로 하려고 동아리란 이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운동화 예쁘네요. 고급스럽다. 싼 건데. 아니, 사줬더니 싼 건데라니. 이 싼 타이거 운동화가 이 영화를 제작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매개체입니다. 감독은 시나리오 초고를 보고 이 영화를 해야 하나,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엄청나게 했는데 이한열 기념관에 있는 옷가지와 신발 한 짝을 보고 해야겠다, 할 수밖에 없다 하는 확신이 섰다고 하네요. 영화 후반에 그 운동화 한 짝을 그대로 모티브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비디오를 통해 나오는 1980년 광주의 충격적인 진실. 이런 게 현실이라니. 연희는 영상을 끝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나도 처음엔 끝까지 다 못 봤어. 어쩌자는 건데요? 총등 군인들하고 싸울 거예요? 높은 데 사네. 너 포섭하려고 왔지? 데모하러 가요? 얼굴에 떨어지는 빛은 해질녘의 느낌을 조명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조명이 너무 뜨거워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네요.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가족들 생각은 안 해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가세요. 안 넘어오네. 안 넘어온대. 맘 바뀌면 연락해. 잘생긴 남학생이 놔두고 간 전단. 이것도 느낌있게 펄럭이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타이거 운동화를 신고 나타난 남학생. 감독은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그럼에도 강함이 드러나는 연희의 표정을 보고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 이후 돌아가는 버스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연희에게 처음 만난 날 하고 있던 두 권을 건네주는 컷이 삭제됐습니다. 그날 석간신문에 실린 이한열 열사의 사진. 잘생긴 남학생이 이한열 열사였음이 밝혀집니다. 고무선이 자행하는 고픈 억제 몰아내자. 목 놓아 외치는 이한열. 최루탄은 허공을 향해 쏴야 하는데 수평으로 겨냥하여 쏘는 경찰. 아니, 이건 총을 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외신 자료를 통해 최대한 비슷한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옷에 쓰여진 글씨의 간격까지 똑같이 재현했다고 하네요. 죽어가는 장면까지도 실제 이한열 열사의 사진을 참고해 최대한 똑같이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현장에 남은 신발 한 켤레, 디졸브되는 연희의 빠른 발걸음, 일랑이라고 들어봤나? 여기가 놈들의 마지막 남은 거점이다. 샅샅이 뒤지고 끝까지 쫓는다. 오늘은 임준경이 척구로 선다. 인랑이 등장합니다. 와, 이거 겁나 멋있긴 하다. 선제 공격에 대한 실탄 대응 사격을 실시한다. 이 영화에 나오는 총기는 특기대와 공안부, 세트가 쓰는 총을 다 구분해서 총 16종류의 총기를 44정 정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원작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MG42는 70년발이 거의 3초 만에 발사되는 총기라고 하네요. 원래 들고 쏘는 총이 아닌데 원작에 충실하기 위해 들고 쐈습니다. 무게가 12kg 정도 되는 이 총을 이렇게 들고 뛰었으니 거기에 광화복과 헬멧까지 다 갖추면 거의 40kg에 육박한다고 하네요. 와, 고생이 장난이 아니었겠네요. 행군할 때도 이렇게 무거웠나? 또 이 광화복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감독은 초반에 다른 디자인의 광화복을 받아보긴 했지만 일랑인데 다른 디자인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텍스처와 색감 정도만 현대적으로 바꿔 제작을 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갔다고 합니다. 맨 오브 스틸과 다크나이트 시리즈, 로보캅 등의 영화에 나오는 특수복을 만들었던 미국의 얼라이언스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신형 35세트, 구형 5세트를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옷은 한 벌이 무려 40개의 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거의 한 번 입을 때 무슨 프라모델 조립하듯이 입어야 했겠네요. 그러니 아침에 한 번 입으면 웬만하면 끝날 때까지 벗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한편 폭탄을 운반하던 빨간 망토의 소녀가 인랑인 준경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감독은 말 그대로 만화에서 뛰쳐나온 듯한 비주얼, 특히나 광화복을 착용했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강동원밖에 생각나는 배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뭐 말해 뭐 하겠어요. 만찢남인데. 이 영화에서 얼굴을 주로 가리고 나오는데도 그 기럭지와 고개의 각도로 감정이 느껴지는 연기를 하셨죠. 강동원 배우는 가면 안쪽에 실제로 이런 표정을 지어야 밖에서 봤을 때 이런 감정이 느껴진다고 했다는데요. 하지만 가면을 쓰면 눈이 눌리고 앞도 잘 안 보여서 고생도 심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얼굴을 다 가렸는데도 동작의 태와 몸의 선만으로도 표현이 되는 걸 보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지 역시 배우는 배우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도망가라. 한편 준경은 등 미쳤다. 강동원 배우는 이 영화를 위해 시기와 운동을 정말 열심히 병행해서 이런 등과 어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상우 왔던데? 예전 특기대 요원이었던 상우가 공안부가 되어 특기대를 찾아왔네요. 옛 친구를 만난 준경과 상우. 뭐하러 온 거야? 김우열 배우는 옛 동료인 준경에 대한 동경이 질투와 열등감으로 발전해서 준경과 그가 속한 특기대를 부정하려는 모습을 설정해놓고 연기를 했습니다. 갈라진 벽 등 그 밑에 떨어져 있더라. 빨간 모자 소녀가 가지고 있던 다이어리. 그냥 고일이야, 고일. 이걸 굳이 준경에게 전달하는 건 무슨 속셈일까요? 네가 유족한테 갖다 줘. 걔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너야. 그래서 유족의 사진을 찾아봤더니 예뻐. 이곳은 실제 남산 케이블카입니다. 디스토피아와 대조를 이루는 듯한 아름다운 음악. 모그 음악 감독은 미래적인 느낌보다는 아날로그적인 빈티지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조명바를 받기 위해 굳이 보라색 조명 앞에 서 있는 윤희. 뭐 조명빨 따윈 필요 없는 얼굴이긴 하지만 지 아무리 인랑이어도 이건 뭐 반할 수밖에 없네요. 이거 반한 거 맞죠? 저는 작은 책방을 하고 있어요. 헌책도 팔고요. 갑자기 자기 직업도 알려주고 저기가 우리 책방 있는 곳인데 성수동. 일하는 곳도 알려주고 이거 끼 부리는 거 맞죠? 가보실래요? 맛있는 국수집 아는데. 뜬금없는 데이트가 이어집니다. 결국 윤희의 책방까지 들어가게 된 준경.
요즘 들어 정주현이 자주 되네요. 아니 그런데 솔까 화면은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죽은 소년 누굴 탓해야 하죠. 누굴 원망해야 할지 모른다는 게 제일 억울해. 이 두 사람은 오늘 처음 만난 건데 어째 분위기가 그럼 그렇지. 갑자기 왜 키스를 하느냐는 관객의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감독은 이 둘 중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혹은 서로 간에 속이는 중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설정했다고 합니다. 제가 좀 늦었죠. 가요. 윤희와 준경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남산으로 모입니다. 이제 막 썸 타기 시작한 것 같은 연인처럼 보이는 두 사람이지만 작전에 들어간 윤희의 심경은 복잡하기만 한데 감독은 관객이 준경의 심경에 대해 궁금해하길 원했는데요. 엘베에서 내리는 순간 다른 곳을 한번 보고 윤희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강동원 배우의 연기가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임준경이 전시관으로 들어옵니다. 아직 움직이지 마. 자리를 지켜. 아니 무슨 PPL도 아니고 책을 감독은 윤희가 들고 있는 책이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나중에 후회를 했다고 하는데요. CG로 제목을 바꿀까도 고민을 했다고 하네요. 타인의 고통 설정하고는 생각보다 볼 게 많이 없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공안들이 일을 너무 못하는 거 아니냐? 확실히 눈치챈 것 같은 준경은 타워의 높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반격을 시작하는데 이은희 씨. 나와. 이게 된다고? 이 장면은 이렇게 찍었습니다. 팔로 막아야 되는데 얼굴로 오면 오빠만 믿어요. 잘 막아주리라. 아니 이게 된다고? 말도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운전자가 준경이 날아오는 걸 본 후 문을 열고 도망가려는 순간 발차기를 맞았다는 설정이라고 합니다. 한상우가 무슨 일을 꾸민 거야? 이 장면은 스턴트 대역 없이 모든 배우들이 실제로 찍었습니다. 진짜 불에 너무 가까이 가니까 순간 생명의 위험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김무열 배우도 사람인지라 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속도를 자꾸 늦추니까 정두홍 무술감독이 걱정하지 말고 세게 받으라고 해서 나중에는 있는 힘껏 밟았다고 하네요. 아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가지고. 이 씬을 찍을 때 마침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더 멋진 그림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갈 데가 있으면 어디로 가. 갈 데가 없어. 결국 준경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윤희. 철진과 접선하기로 한 준경은 공안의 눈을 피해 용산으로 왔습니다. 난 눈 좀 붙일 테니 지금이라도 떠나. 이곳은 양평에 있는 실제 폐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가뜩이나 추운 날씨에 비어있는 건물에다가 비까지 뿌려대니 냉기가 살을 파고드는 느낌이었다고 하네요. 입에서 나오는 김은 CG로 좀 지웠습니다. 남산에서 준경 씨 처음 본 날, 그날 나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저 남자도 구해달라고. 집안이 그렇게 돼버리고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과연 윤희의 이 눈물은 진심인 걸까요? 감독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이 둘의 감정을 확실히 모르길 원했습니다. 저쪽에 임준경이 너 때문에 고생 좀 했지. 사실 자넨 임준경에 믿기에 불과했어. 임준경은 일랑이다. 우린 늑대의 탈을 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늑대야. 인랑의 위압감. 슈트를 처음 입는 순간을 찍을 때 감독은 비주얼 하나는 끝장나게 잘 나오겠다는 생각에 흐뭇했다고 합니다. 특기대를 치기 위해 몰려든 공안들과 그들을 기다리던 인랑, 준경. 함정입니다. 이윤이 없습니다. 임준경만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 지금. 오우 겁나 멋있어. 이 장면은 이상민 스턴트 배우가 대역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대역 없이 강동원 배우가 직접 액션을 소화했는데 이건 너무 힘들어서 대역 배우와 번갈아 가며 연기를 했다고 하네요. 수트를 입으니 정말 천하무적인데요. 그 총탄을 다 맞고 로켓포에 유탄 발사기까지 다 맞고 이런 폭발에도 끄떡없는 준경. 혼자서 그 많은 공안을 전부 처리하고 돌아온 준경. 이윤이 이동시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특기대로 간다. 거기서 처리해. 윤희를 향한 준경의 마음은 진심이었을까요? 특기대로 돌아가는 준경의 심정이 복잡합니다. 정신 차려 임준경. 네가 처리해. 그래야 저 여자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 못합니다. 이 상황이 부당한 건지 정당한 건지 네가 판단해. 아, 이러고 그냥 간다고?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어야지. 물어봤어야 했어. 내가 왜 당신을 떠나지 않았는지. 한순간이라도 날 생각한 적이 있었어? 그만해. 하지만 같이 떠나자는 말 진심이었어. 그만! 늑대는 소녀를 속여서 할머니 집으로 오게 했죠. 갑자기 동화를 읽는 윤희. 네 이야기를 잘 듣기 위해서지. 할머니 그런데 왜 여자는 보이지도 않고 물어봐야 대답도 안 할 테고. 감독은 두 배우 모두 헬멧까지 풀 착용하고 두 괴물이 싸우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려 했었는데 지금까지 얼굴을 너무 많이 가린 것 같아서 이 씬에서는 헬멧을 벗기고 표정을 살렸습니다. 누나! 그거밖에 안 돼! 내가 내리는 명령이 부당한 건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그 아이들은 무기도 없었고 적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우리 일이야. 이젠 제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인랑을 버리고 자아를 찾아가는 준경. 이 씬을 찍을 때 옷도 무겁고 총도 무거워서 손이 떨려서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테이크를 반복하면서 나중에는 팔꿈치 밑에 받침대를 만들어 대놓고 연기를 했다고 하네요. 너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냐?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이 씬을 찍을 때 실제로 너무 추워서 콧물이 나왔는데 그게 또 너무 리얼해서 컷을 하지 않고 그냥 진행했다고 합니다. 진태는 준경을 진짜 처리한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